안녕하십니까. 정성산 TV입니다. 민주공화주의 헌법하에서 중국, 북한 독재자의 종질하기를 바라는 국민이 몇이나 될까? 헌법도 그렇게 기록하지 않고 있다. 헌법 전문은 우리들의 자손의 안전과 자유와 행복을 영원히 확보할 것을 다짐하면서라고 결론을 맺는다. 그러나 현실은 국민 행복과는 거리가 멀게 운영되고 있다. 정성산 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도움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고마운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공공직 종사자가 헌법을 무시하면 중국이나 북한에 가서 살면 된다. 아니면 그들은 범법자들이다. 존재 이유가 없어지는 것이다. 국민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성토가 계속된다. 지금 부정선거를 논하지 않고 보수의 몰락을 말하는 사람들은 우둔하거나 또는 음흉하다. 지금 부정선거를 따져보지도 않고 적당히 넘어가려는 일반 대중은 그 무지함에 대한 대가를 혹독히 치룰 것이다. 선관위는 그간 자녀 채용 비리, 소쿠리 투표 논란 등 선거 관리 업무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는데도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관한 감사를 한 번도 받지 않았다. 감사원은 선거 관리 업무도 감사원 감사 대상이라는 입장이지만 선관위는 헌법상 독립기구임을 내세워 감사 대상이 아니라고 맞섰다. 헌법 97조에 따르면 감사원은 행정기관 및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감찰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선관위는 이 조항에 행정기관 범주에 자기들은 들어가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행 헌법에선 정부와 선거 관리 항목이 나뉘어 있다. 국가 통치권의 민주적 정통성을 부여하는 선거 사무의 중립성을 보장하고 정치 세력의 부당한 선거 개입을 막기 위해 선거와 투표정당 사무를 정부의 일반적 행정 업무에서 떼어내 선관위에 맡긴 측면이 있다. 21대 22대 총선거 모두 부정선거 의혹으로 얼룩져 있다. 이번 총선이 부정선거라는 반박 불가능한 수학적으로 나타냈습니다. 지금 이 사건으로 네티즌들 일반 시민들의 반응 충격입니다. 먼저 이 수학적인 결과값을 이해하시려면 이걸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다음은 한 커뮤니티의 글을 발췌한 글입니다. 먼저 모비율과 표본 비율의 개념을 알아야 해. 전체 10만 명의 어떤 무리 중에 민주당 지지자 대개문이 4만 명인 지옥이 있다고 하자. 그럼 전체 중 대개문의 비율은 4만 나누기 10만은 0.4이라 할 수 있고 이를 모집단의 비율이라 해서 모비율이라고 한다. 다른 말로 네가 이 10만 명 중 한 명을 눈 감고 아무나 고를 때 그 사람이 대개문일 확률이 0.4, 40%라는 뜻도 되지. 하지만 만약 네가 그중 10명을 고른다 해서 그 중에 대개문이 무조건 4명은 아닐 수도 있겠지. 이 전체 집단 중 일부 집단을 뽑았을 때 그 안에서의 대개문의 비율을 표본 비율이라고 함. 운 나쁘게 10명 모두 대개문일 수도 있고 100% 또는 운 좋게 모두 대개문이 아닐 수도 있는 거지. 이처럼 표본 비율은 모비율과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음. 하지만 상식적으로 10명을 고르면 그 중엔 대체로 대개문이 4명 또는 적어도 그 근처의 숫자가 될 가능성이 높겠구나라는 생각은 들겠지. 즉, 표본 비율은 모비율과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크다. 즉, 네가 10만 명 중 마구잡이로 10명씩 잡아와서 조사해보면 그중 대개문의 수는 모비율과 같은 4명일 확률이 제일 높고 그와 다른 수일 확률은 4와 멀어질수록 점점 낮아지는 거지. 이게 바로 이항분포의 개념인데 이 개념을 응용하면 10명 중 대개문이 하나도 없이 클린할 확률이라든지 10명 중 대개문이 8명 이상일 확률 등등 특정한 상황이 일어날 확률을 구체적인 수치로 구할 수 있고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일어나기 쉽다, 어렵다 등등을 판단할 수 있어. 자, 그럼 이제 10만 명 중 마구잡이로 10명이 아니라 10,000명쯤 고른다고 치자. 10만 명 중 4만 명이 대개문인 상황에서 대개문을 10,000명 중 1명도 안 고르고 피하는 것이 얼마나 가능할까? 10명 고를 때야 운 좋게 대개문이 1명도 없을 수도 있겠지만 10,000명을 고를 때는 직관적으로도 훨씬 어렵다고 느낄 거야. 즉, 숫자가 커질수록 평균에서 벗어난 결과가 나올 가능성은 낮아져. 뒤집어 얘기하면 표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비율에 수렴할 확률이 높아진다라고 할 수 있어. 10,000명을 고르면 그중 대개문은 모비율과 같은 4,000명에 비슷할 확률이 제일 높은 건 똑같지만 이 확률은 10명 중 4명, 100명 중 40명이 나올 확률보다 훨씬 높다는 것이다. 이걸 요약하자면 표본 비율은 모비율과 비슷하게 나올 확률이 높다. 부분 집합은 그 전체 집합의 속성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다. 그리고 그 경향은 숫자가 커질수록 강해진다. 그렇다면 이 모비율, 표본 비율 같은 수학적 개념들을 가지고 사전투표의 조작 여부를 어떻게 확인한다는 것이냐? 위에서 예시로 든 4만 명의 대개문을 포함한 10만 명 모두 사전투표와 당일투표 중 자기가 원하는 날을 골라 투표를 했다고 하자. 그리고 이 중 사전투표를 한 사람은 45,000명이라고 하자. 그럼 사전투표를 한 45,000명 중에서 대개문의 비율은 얼마쯤 될 거라고 추측하는 게 합리적일까?
서론에서 봤듯 마찬가지로 40%에 가까울 확률이 높다고 생각하는 것이 합리적임. 사전투표를 할지 당일 투표를 할지는 순전히 자신의 자유의사에 달려있기 때문에 10만 명 중 누가 사전투표를 할 4만 5천 명이 될 것이냐 하는 문제는 마구잡이로 4만 5천 명을 고르는 것과 본질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다. 자, 아까 위에서 내가 10명 중 대깨문이 하나도 없이 클린할 확률이라든지 10명 중 대깨문이 8명 이상일 확률 등을 실제 구체적인 수치로 구하고 비교해 볼 수 있다고 했지. 이건 여기서도 마찬가지야. 40%의 대깨문들이 4만 5천 명의 사전투표자들 중에 22,500명을 넘을 확률이라든가 60%를 넘을 확률, 30% 미만일 확률 등을 구체적인 수치로 구해서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더 가능성이 있는지 비교하는 것도 가능함. 이 단계에는 정규분포의 표준화, 표준정규분포표 등의 개념을 이용하게 됩니다. 이런 개념들을 이용해서 대깨문이 40%인 모집단에서 100명 중 대깨문이 45명보다 많을 확률은 약 15%임을 계산할 수 있다던가 1만 명 중 4,100명보다 많을 확률은 불과 2%밖에 되지 않음을 알 수 있고 이 두 확률을 비교해서 후자가 전자보다 더 일어나기 힘든 사건임을 알 수 있는 거지. 표본수 100에서 5% 늘어나는 것보다 표본수만에서 1%가 늘어나는 게 더 어려운 걸 알 수 있음. 위에서 얘기했던 표본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모비율에 수렴할 확률이 높아진다는 것과 일맥상통하는 얘기. 이처럼 수학적 통계적 도구를 이용하면 각 선거구에서의 전체 투표 결과와 사전투표 결과의 괴리가 얼마나 큰지 작은지, 어느 것이 어느 것보다 얼마나 일어나기 힘든 사건인지 등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야. 이제 실제로 오세훈과 고민정이 붙었던 2020년 총선 광진을과 그의 대조군으로 2016년 총선 광진을 투표 결과를 분석해보자. 먼저 대조군인 2016년 총선 광진을을 보자. 대충 봐도 지금 21대 총선과는 사뭇 다르게 사전투표와 당일투표의 경향이 매우 비슷한 것이 보이네. 주목할 부분은 맨 윗줄의 총 득표율과 사전투표 득표율이야. 최종 개표 결과 투표를 한 전체 광진고을 유권자 9만 1,613명 중 에미추를 뽑아준 대깨문은 48.01%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어. 즉 2016년 광진고을의 대깨문 모비율은 48.01%인 거지. 그리고 이 가운데 18,873명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 중 대깨문의 비율은 50.07%로 2.06% 증가한 걸로 나타났어. 그럼 모비율이 48.01%인 집단에서 무작위로 18,873명이 사전투표를 했을 때 이 중 대깨문 비율이 50.07%를 넘을 확률을 위 개념을 이용하여 구해보면 아래 표와 같아. 100% 이해가 안 가더라도 그냥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수치를 구하고 비교할 수 있구나 정도로만 이해해도 충분해. 같은 방법으로 관내 각각의 확률도 구해볼 수 있어. 위의 계산 결과 사전투표에서 에미추의 득표율이 총 득표율보다 2.06% 높게 나올 확률은 고작 0.0000000677661780이야. 1.6억분의 1, 로또 1등보다 20배 어려운 확률이야. 게다가 관내 사전투표만 보면 0만 15개인 노답의 확률을 보여주고 있고 관내 사전투표가 그나마 납득 가능한 수준의 확률 0.05를 보이고 있어. 하지만 그렇다고 이것만으로 2016 총선도 조작이라고 주장할 수는 없어. 왜냐면 이건 사전투표 참여 여부를 순수한 무작위라고 가정하고 구한 확률이기 때문이지. 현실에선 다른 요인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고 위에서 잠깐 언급했듯 개개인의 정치 성향 차이에 따른 결과가 드러난 거라고 볼 수 있어. 그럼 올해 총선 결과를 볼까? 지금까지 진리도록 보다시피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완전히 정반대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지. 근데 그래서 이게 과연 얼마나 말이 안 되는 결과라는 건데. 그걸 이제 구체적인 수치로 뽑아내보자. 투표를 한 전체 광진고을 유권자 108.576명 중 고민정을 뽑아준 대깨문 모비율은 49.93%야. 그리고 이 가운데 44,477명이 사전투표를 했는데 이 중 대깨문의 비율은 57.83%로 무려 7.90% 늘어났어. 벌써 심상치 않지? 그럼 44,477명이 사전투표를 했을 때 이 중 대깨문의 비율이 57.83% 이상이 될 확률을 위와 같은 방식으로 구해보면 단지값이 두 자리가 나와버림. 칸이 좁아 소수 뒷부분이 잘린 것 같으니 늘려보자. 자릿수가 더 이상 늘어나지 않는다. 엑셀조차 다 표시하지 못할 만큼의 자릿수를 가진 209개의 0을 가진 그냥 제로 그 자체의 확률이 나와버림. 2016년 사전투표 득표수 확률은 6.77 곱하기 10캐럿. 2020년 사전투표 득표수 확률은 6.17 곱하기 10캐럿은 0캐럿 200배 차이.
2020년 총선 투표의 결과는 2016년 투표 결과보다 10의 200제곱배 일어나기 힘든 사건이다. 이건 그냥 확률 0이다. 이번 총선의 사전투표 수는 고등학교 수학 수준에서조차 오류를 찾을 수 있는 명백한 조작의 결과물이며 이 간단한 분석은 대깨문들의 그 어떤 주장에도 반박당할 수 없는 부정선거의 강력한 실질적 증거다. 뭐랑 뭐가 숫자 비슷하게 나왔다 수준의 그런 주장이 아니야. 이건 그냥 1 더하기 1은 2와 같은 수학적 팩트임. 10만 명 단위로 참여하는 총선에서 사전투표와 당일투표가 10%에서 15%씩 차이 나는 것은 좌파가 열성적이면 그럴 수도 있지. 우파에서 사전투표 안 가려고 했으니까 그럴 수도 있지 따위의 말로는 절대 설명이 되지 않는 수학적 통계적으로 불가능한 사건이다. 심지어 한 선거구에서도 일어날 확률이 제로에 가까운 사건이 수십 개 선거구에서 동시에 일어났다는 것은 불가능의 불가능을 수십 번 곱하는 것과 다름없다. 그런데도 이번 선거가 순전히 우연의 결과라고 그렇게 말하는 순간 수학의 모든 역사를 다시 써야 하고 이제 곧 대한민국의 폭풍이 몰아칠 거다. 본 영상은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 좋아요와 구독은 큰 힘이 됩니다. 정성산TV 좋아요, 구독, 알림은 큰 힘이 됩니다. 후원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가열차게 멸공.